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요즘 이런 사연을 보내는 채널이 유행하더라고요. 거래처 직원의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저도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속 시원히 털어놓고 싶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진솔한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가 현실에선 그리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릴 수 있게 되어서 신기하기도 하고 새로운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저에겐 세상을 다 준대도 바꾸지 않을 소중한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딸이 곧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싱글남으로 아이를 지금까지 키워오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어깨에 짊어진 짐이 무척이나 크게 느껴진 적도 있었죠. 못난 아들 때문에 고생하시면서도 한마디 말도 없이 꿋꿋이 버텨주신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아마 이 자리까진 못 왔을 겁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가장이었던 못난 아빠를 원망하지도 않고 누구보다 예쁜 딸로 자라준 우리 딸에게도 무척이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지질이도 힘들고 긴 시간을 보냈지만 딸을 보면 그때 아이를 포기하지 않은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동안 고생했던 일들이 저희 가족을 더 탄탄히 묶어준 매듭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짐작하시겠지만 아이 엄마라는 여자 때문에 온 가족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여자를 생각하면 진저리를 칠 정도로 말입니다. 저는 20대 초 군대를 막 제대하자마자 한 번의 실수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마당에 이런 말을 하는 게 안 될 일이지만 제가 남자로서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하는 게 맞았죠. 하지만 그땐 경험도 많이 없고 아무래도 어수룩해서 조심한다고 했던 게 임신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서 아이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머릿속이 캄캄해졌어요.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변한 직업도 없었고 막 일자리를 찾으러 이곳저곳 기웃거리던 때였죠. 더구나 양가 집안이 저희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잘 사는 편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난한 쪽에 가까웠죠. 저는 홀어머니가 힘들게 키운 아들이니 말할 것도 없고 처가 쪽은 부모님이 다 살아계시긴 하지만 장인이 벌이가 좋지 않아 노후 자금으로 저축을 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소시민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모자라 장모가 식당일에서 가게에 보태고요. 본인들 노후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는 마당인데 저희까지 숟가락을 보탤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현실적으로 생각해서는 아이를 지우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아이를 지우고 싶진 않았어요. 머리로는 이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슴으로는 도저히 받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장인 장모는 당연히 딸의 임신 소식을 듣고는 저를 죽일 듯 달려들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두들겨 맞기도 하고요. 장인이 당장 아이 지우고 헤어지라고 저를 윽박질렀지만 저는 아내와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생계는 제가 무슨 일이든 해서 책임지면 되니까요. 아내도 제가 돈을 많이 벌어오면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더군요. 경제적으로 쪼들리지만 않으면 괜찮다고요. 그때부터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아내를 무척이나 많이 사랑했어요. 제 인생에 생긴 첫 아이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컸지만 그때 당연히 아내와 결혼하여 평생 같이 동반자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굳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에게 온 축복을 저희 손으로 지워버리면 그 일이 너무나도 큰 상처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후에 저희 관계에 아주 큰 흉터로 남을 것 같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지금 제가 무리를 해서 생계를 이어간다면 화목한 가정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 생각이었다는 마음도 들지만 아마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같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기로 결정한 뒤부터 저는 건강을 해칠 정도로 무리를 하며 일을 했습니다. 몸이 닳아 없어질 것 같았지만 힘들다는 소리 한번 내지 않고 돈을 벌었죠.
하루에 두세 시간도 채 자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눈 잠깐 붙였다가 다시 나가는 게 일상이었죠.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상해가는 저를 보며 어머니는 속이 많이 상해하셨지만 제 마음에는 짐이 될까봐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시더군요. 오히려 저를 안타까워하는 마음만큼 아내에게 더 잘해주셨죠. 아내는 그렇게 저희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시는 삼시세끼를 다 받아먹으며 아이를 낳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제가 돈을 가져다 줄 때마다 수고했단 말 한마디 없이 금액이 적다며 대놓고 무시하는 말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아내가 그렇게 속물인 줄 몰랐는데 결혼을 하자 아내의 태도가 급속도로 바뀌더군요. 그런 아내의 모습에 충격도 많이 받았지만 아내의 실체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만삭인 상태였어요. 출산할 때가 다가와서 예민해서 그런 거라며 멍청하게도 스스로를 다독이며 현실을 직시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이가 생기게 된 데는 아내의 요구가 컸습니다. 아내의 확고한 의지가 있었지만 어쨌든 실수를 한 건 제 쪽이니 제가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장인 장모는 그저 제가 아이를 만들어 딸의 인생을 망쳤다고 저를 죽도록 구박했습니다. 길길이 날뛰는 장인 장모를 볼 때마다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그 둘의 마음에 들면 되는 거라 생각해 온갖 짓을 다 했어요. 힘들게 번 돈으로 용돈도 드리곤 했죠. 그럴 때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없는 놈이 생색낸다니, 큰 돈도 아닌 돈 가지고 뭐라도 되는 놈인 것처럼 군다니 욕만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주는 족족 다 받아가고 돈 필요할 때마다 당연한 듯 요구하기까지 했으면서요.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도 버텼습니다. 다 제 실수고 준비되지 않은 가장이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무시받고 살 순 없으니 뭐라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하곤 했죠. 그때 아마 처음으로 사업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꼭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하루에도 수백 번 하며 버텼지만 도저히 못 버티겠다는 생각이 든 적도 많았습니다. 가장 서러웠던 게 먹는 걸로 구박받을 때였죠. 아내가 어머니가 계신 저희 집이 불편하다며 친정에서 쉬는 날이 많았는데요. 그럴 때면 저도 친정으로 방문해 친정 집안일도 다 돕고 자는 시간 쪼개서 아내 수발도 들곤 했어요. 그런데 장인 장모는 아내에게는 몸보신해야 한다며 좋은 음식 해주고 퇴근하고 녹초가 된 저에게 이거 사와라 저거 사와라 난리를 쳤습니다. 조금이라도 품질이 떨어지는 걸 사가면 욕을 바가지로 했기 때문에 항상 갈 때마다 가장 좋은 식재료들만 사서 갔죠. 그런데 제가 사온 비싼 식재료들로는 자기들끼리 신나서 밥을 먹고 저에게는 라면도 아깝다며 사발면에 물 부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 컵라면 하나 주는 것도 아까워 미치겠다는 표정을 지으면서요. 자기들끼리는 제가 사온 1등급 한우를 먹으며 하하호호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 먹는 고기 다 구워주고 달랑 사발면 한 그릇 얻어먹자니 화도 나고 서러워서 모욕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라면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지만 꼭 참고 먹었습니다. 저 하나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대접받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장인 장모와 웃으며 떠들던 아내 생각에 진저리가 쳐지지만요. 아무튼 그런 고생을 하면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버텼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너무 고된 노동에 이러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과로로 죽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막상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얼굴을 보니 그간의 고생이 씻겨 내려간 듯 다 잊혀지더군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앞으로 어떤 고통이 와도 다 감내할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일하러 가는 것도 이전까지는 피곤함에 절어 꾸역꾸역 갔는데 아이 얼굴을 보니 얼른 돈 모아서 우리 아이 더 좋은 거 살게 해주고 더 맛있는 건 먹이고 좋은 것만 줘야겠다는 생각에 희망에 가득 차서 출근하게 되더라고요. 퇴근길도 발에 날개가 달린 듯 마냥 가볍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저는 빚을 내서 아내에게 초호화 산후조리를 시켜줬습니다. 당연히 저희 형편에 어울리지도 않는 초호화 시설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같이 시설을 쓰는 산모들은 저희와 형편이 다른 부잣집 사모님이 대부분이었어요. 산모는 물론이고 시설에 방문하는 산모의 남편들, 방문객들 모두 제가 봐도 다른 세계에 있나 싶을 정도로 멋진 외제차를 끌고 온갖 명품 브랜드들로 치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매일 눈 뜨면 그런 사람들을 보니 녹초가 된 채 꾀지지하게 조리원에 오는 제가 부끄러웠나 봐요.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조리원에 드나들지 말라고 하더군요. 너무나도 당당하고 뻔뻔한 그 태도에 솔직히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출산 후 예민한 마음에 그럴 수도 있다고 애써 생각해보려 했지만 잘 안 되더군요. 그 뒤로는 그냥 정말 아이가 보고 싶을 때 몰래 가서 아이 얼굴만 보고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남는 시간 쪼개서 일을 더 해야만 무시당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묵묵히 일만 하며 잘 살게 되면 더 이상 서러운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노력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산산조각 나게 되었어요. 출산 후에도 친정을 자주 오고 가던 아내가 어린 시절부터 알았다는 남자와 불륜을 저지른 게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상대도 아내처럼 가정이 있고 아이도 있는 유부남이었어요. 발에 불이 나도록 거래처를 방문하면서 일하던 중에 낯선 남자와 차를 타고 거리를 누비고 있는 아내를 발견했을 때는 뒤통수가 얼얼하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봤겠지 생각했지만 집에 가보니 아니나 다를까 친정에서 자고 온다며 아이를 어머니께 맡기고 아침 일찍부터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대로 처가를 찾아갔습니다. 부르지도 않은 불청객인 채가 처가에 다짜고짜 들어가니 장인 장모가 욕을 하며 저를 내쫓으려고 했지만 꿋꿋이 버텼습니다. 역시나 아내는 처가에 없었고 제가 장인 장모와 실랑이를 하는 도중에 아침에 본 그 차림새로 들어오더군요. 한 아이의 엄마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꼴을 하고도 저를 보자마자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한 태도로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찾아오냐며 소리를 지르는데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마침내 뚝 끊기는 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뭐 하는 짓이냐고 저도 같이 소리를 질렀더니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너처럼 평생 구질구질하게 살 줄 알았어?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인간 애를 낳았는지. 돈도 없고 지질이 가난하고 명품 하나 못 사주는 남자랑 평생 살 생각하니까 지겨워 죽겠어. 네 새끼 데리고 내 인생에서 꺼져 그냥. 결국 끝까지 돈 타령을 하는데 온몸이 분노로 활활 타는 듯 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시켜줬던 호화로운 생활들, 뼈가 부서져라 일했던 수고가 그 한마디에 모두 물거품이 되더군요. 그동안 밤낮 없이 일한 돈을 한 푼도 빠지지 않고 아내에게 꼬박꼬박 주었어요. 돈 줄 때는 자기들끼리 한우도 사 먹고 살림살이도 바꾸고 난리를 피우다가 다 쓰자마자 입 싹 닫고는 제가 가난해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고 아이도 버리겠다는 무책임한 말을 함부로 하는 아내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증오심이 생기더군요. 심지어 장인과 장모는 아내가 가정이 있는 남자와 불륜을 저질러 그 남자의 가정도 무너뜨리고 있는데도 아내를 두둔하고 들었습니다. 저처럼 없는 집안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보다는 그 남자가 훨씬 낫다고 더 이상 자기 딸 인생 망치지 말라며 소리를 지르는 장인과 장모를 보자 그동안 제가 정말 순수하게도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그 사람들을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이가 바득바득 갈리더군요. 알겠습니다. 저도 당신들 딸 같은 여자랑 두 번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도 않네요. 당연히 당신들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데 저는 우리 딸 하영이에게 당신들 딸 같은 여자와 엮이게 하고 싶지 않네요. 유부남이랑 바람난 여자가 하영이와 가까이 있다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다시는 하영이 볼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인간 취급도 못 받은 거 다 참을 수 있지만 우리 딸한테 혹시라도 접근하면 그땐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욕이라도 퍼붓고 나오고 싶었지만 똑같은 인간이 되기 싫어 참았습니다. 당연히 장인 장모와 아내라는 인간들은 제가 이렇게만 말해도 길길이 날뛰면서 소리를 질렀지만요. 저도 같이 욕하고 소리 지르기엔 집에 가서 하영이를 보기에 부끄러울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엄마도 없이 커야 하는 아이에게 미안해서 마음이 찢어질 듯 했고, 저라도 어른스러운 사람으로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돌아서는 게 제가 그날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날 처가에 가서 느꼈던 증오심과 분노는 그대로 사업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고생만 하신 저희 어머니는 저보다 더 속이 썩어 문드러지셨을 텐데도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묵묵히 딸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주셨죠. 어머니가 아이를 내내 봐주신 덕분에 저는 금세 자금을 모아 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조금 더 일을 하다가 자금을 좀 더 불려서 사업을 할 계획이었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니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여유가 없더군요. 일단 맨 땅에 헤딩이라도 하는 마음으로 일을 벌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척이나 힘들고 일의 물꼬가 트일 기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낮에는 온갖 곳을 돌아다니며 거래를 트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해서 자본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사업이 잘 흘러가지 않았고 처가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에 마음이 조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예쁜 딸아이에게 받는 위로와 사랑이 커지자 아이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잘한 거래들만 성사시키면서 조급하던 마음도, 일이 잘 들어오지 않아 애처로웠던 빈 시간들도 아이와 함께 보내니 점점 안정이 되며 여유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이와 오붓하게 보내는 그 시간이 어느 때보다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이런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복수가 아닐까 생각하며 마음을 달래곤 했어요. 그러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갈 때쯤 어느 정도 경력도 생기고 회사의 규모도 안정되어 가면서 이전까지 기대할 수 없었던 큰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실수 없이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고 나니 마침내 물꼬가 트여 순식간에 회사가 잘 운영되기 시작하더군요. 힘들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겨 갑작스럽게 회사가 잘 되었어도 전혀 혼란에 빠지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어요. 제 개인의 재산을 불리기보다 인적 자원을 뽑아 회사에 투자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둘씩 뽑았던 직원들도 회사의 성장에 큰 몫을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변두리 동네 단칸방에서 시작한 사무실이 중심 상업지구로 이전해 갔고,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때엔 저희 집도 넓은 부촌의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날 때 손바닥만한 방이 하나 달려있는 연립 빌라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되니 그동안 처가 식구들에게 당했던 서러움이 생각나 울컥하더군요. 딸아이도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이 남아있어 그런지 갑자기 집안 형편이 넉넉해져도 헛된 허영심을 부리거나 물건 아까운 줄 모르고 낭비를 하는 일이 전혀 없이 검소하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던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이었죠. 아무것도 없이 허영심만 가득했던 아내와 헤어지지 않았다면 처가와 아내에게로 새는 돈 때문에 이렇게 성공할 일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 아찔하기까지 하더군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 인생을 위해서라도 아내와 헤어지길 정말 잘했다는 마음에 처가 식구들에게 조금이나마 복수한 마음이 들어 통쾌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저를 무시한 장인과 장모, 그리고 아이를 버린 무책임한 아내에게 대놓고 제가 성공한 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게 못내 아쉬운 마음이 들긴 했었어요. 제가 느꼈던 서러움을 되돌려줄 수만 있다면 속이 다 시원할 텐데, 그저 그 사람들이 평생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저희 식구가 누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됐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딸아이가 저도 못한 복수를 사소하게나마 성공시켜주는 일이 생겼네요. 딸아이는 또래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흔한 사춘기 한 번 없이 착하고 예쁜 딸로 자라주었습니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부족했던 탓에 엄마의 사랑 한번 느껴보지 못했던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기만 했어요. 특히 딸아이니까 자라면서 엄마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졌을 거잖아요. 저도 어머니도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무척이나 노력했지만 아이에겐 많이 역부족이었겠죠. 그런데도 아이는 투정 한번 부리지 않았고 오히려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안일도 몰래 해놓는 속 깊은 아이가 되었습니다. 저와 어머니가 극구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저나 식당일 하시면서 집에 와서도 소일거리를 받아서 조금씩 일하시던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아프다면서 집에 와서는 할머니와 아빠가 좀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며 어른스럽게 말하더군요. 그런 모습이 기특하기도 했지만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녹초가 되어 퇴근하고 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 호강시켜주겠다는 말도 곧잘 했어요. 그때는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니만큼 마음씨가 참 예쁘다는 생각이 들어 흐뭇했지만 딸은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창시절 전교 1, 2등을 다투는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잘 풀려서 집안 사정이 넉넉해지고 어머니도 일을 그만두시고 저도 여유롭게 일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공부는 손에서 놓지 않더군요. 처음에는 혹시나 아이가 가난했던 과거 때문에 성적에 집착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 꾸준히 지켜보니 공부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게 보여서 그저 딸아이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이는 명문대에 좋은 성적으로 입학하게 되었고 대학에 가서도 꾸준히 좋은 학점을 받아오는 게 기특해서 항상 시험이 끝나면 딸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러 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기말고사가 끝나 딸아이가 좋아하는 한식당에 가는 길이었어요. 아이가 그동안 시험 준비를 하느라 잠을 잘 못 자서 기운 좀 보충해 주려고 저녁에 외식을 하기로 했죠. 항상 자주 가던 식당이기 때문에 제 차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어서 입구에 차를 대놓으면 주차해 주시는 분이 알아서 주차를 해주세요. 평소대로 입구에 주차를 하고 내려서 어머니와 딸아이와 함께 예약한 자리에 착석했는데 딸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 그런데 아까 주차 요원들 중 한 명이 우리를 빤히 쳐다보던데 너무 빤히 쳐다봐서 이상했어. 응? 누가? 우리 주차해주는 분이? 아니, 그분 말고 그분은 매일 보던 분이잖아. 그분 뒤에서 일 배우는 것 같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를 너무 빤히 쳐다보더라고. 난 들어오면서부터 그분이 나이가 제일 많아 보이는데 새로 들어오신 것 같길래 힘드시겠다 생각해서 지켜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 자꾸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기분이 좀 나빴어.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우리 가족이 단골 손님이니 주차 요원들 사이에서 잘 봐두라고 했던 거 아닐까 농담하며 넘겼죠. 그런데 식사를 다 하고 발레 파킹 맡겼던 차를 찾는데 딸아이가 말한 그 사람이 멀리서 저희 가족을 정말로 유심히 바라보더군요. 저도 기분이 좀 나빴지만 마침 차를 찾아서 그냥 찜찜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집에 가려는데 저희를 빤히 바라보았던 그 주차 요원이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이전에 딸아이가 말한 것도 있고 당시 저도 계속 쳐다보는 게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피하지 않고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무슨 목적인가 하고요. 그런데 주차 요원이 다짜고짜 저에게 악수를 청하며 친한 척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데서 다 만나네. 너무 달라져서 자네가 아닌가 했는데 다시 보니 영락없이 자네잖아. 그동안 잘 지냈나 보네. 그 나이 때 사람들과 인연이 있었던 적이 없는데 누구길래 이렇게 아는 척하나 해서 의아하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한참을 쳐다보니 글쎄 그 주차 요원이 제 장인이더군요. 20년 넘게 시간이 흘렀으니 못 알아볼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이를 갈았던 사람인데 알아보지 못한 게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어찌나 구질구질하게 살았는지 가난이 얼굴에 찌들어서 혼자 40년은 더 먹은 것처럼 늙었더군요. 장인 장모도 아내를 일찍 낳고 아내도 어린 나이에 저를 만났으니 지금 겨우 60 중반일 텐데 80에 가까운 나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았습니다. 자세도 꾸부정하고요. 다들 퇴직하고 노년을 누리고 있을 나이에 주차 요원 일을 배우고 있는 장인을 보니 통쾌하더군요. 지난번에 알아봤으면 2번 다신 발걸음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바보같이 못 알아보고
다시 한번 얼굴을 맞대고 있으니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불쾌한 표정으로 장인이 건넨 악수를 무시하니 뒤에 서 있던 제 딸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붙이더군요. 아이고, 하영인가? 많이 컸네. 아가씨가 다 됐구만. 장인이 저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아는 척을 하니 딸이 겁먹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겁먹은 모습에 화가 난 저는 딸 앞을 가로막고 장인이 더 이상 딸에게 다가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때 당신, 내가 당신 딸이랑 헤어질 때 다시는 우리 딸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 제가 강하게 나오는데도 장인은 능구렁이처럼 웃어 넘기더군요. 20년도 지난 일을 가지고 뭘 그리 섭섭하게 구냐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요. 이미 충분히 선을 많이 넘었는데도 한술 더 떠 헛소리까지 짓거렸습니다. 자네 떠나고 나서 우리 은주가 힘들게 살아. 자네도 은주와 연이 있었으니 책임감을 느끼지 않나? 그런 의미로 우리 딸이랑 다시 한번 합쳐보는 건 어떤가? 지난 일은 잊고 다시 한번 은주랑 좋은 인연을 이어간다면 하영이에게 좋을 거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근처에 있던 다른 주차요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빨리 제 차 꺼내달라고 요청했어요. 마음 같아선 식당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직원 좀 똑바로 보고 뽑으라고 화를 내고 싶었지만 너무 일을 크게 부풀리는 것 같아 늘 제 차를 주차해주던 다른 직원에게 살짝 얹을만 하고 다시는 그 식당으로 외식을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속이 뒤집어졌지만 아무래도 딸도 겁먹은 상태이고 일어놓은 것 많은 상황에서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컸어요. 장인이 주차 요원으로 있는 이상 다시는 그 식당에 방문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이미 심각하게 흘러가 장인이 장모와 아내까지 데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저희 집까지 찾아오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저도 심증만 있을 뿐이지만 그간 식당에 들락거리면서 제 차에 붙어있던 아파트 스티커와 대충 끼워둔 보험 관련 우편물들을 유심히 본 것 같더군요. 장인은 저보다 훨씬 일찍 저를 알아보고 준비를 해왔는데 저만 바보같이 전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거죠. 저에게 다가올 때부터 장인은 이미 저희 집 주소를 다 아는 상태였고 다음 행동까지 예측한 다음 접근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제가 재결합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니 명분을 만든다는 속셈이었겠죠. 아무튼 장인과 장모, 아내는 제가 없을 때를 골라 저희 집에 들이닥쳤어요. 이혼하기 전에도 저희 어머니가 평생에 큰 소리 한번 내시지 않고 말씀도 조곤조곤하게 하시는 편이라 아내가 무시를 많이 했었는데 그 버릇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저만 없으면 어떻게든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일단 딸아이를 만난 다음 본인이 엄마라며 딸아이의 감정에 호소하면 엄마가 그리웠던 딸아이가 저에게 재결합을 하라고 요구할 거라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세워서요. 참 뻔뻔하고 무식해서 웃음도 나오질 않네요. 하필 그날은 어머니도 약속이 있어 집을 비운 상태라 집에는 방학을 맞은 딸밖에 없었습니다. 집을 방문한 뒤 인터폰으로 제 지인인데 집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치자 딸아이가 순순히 문을 열어줬다더군요. 아마 딸아이는 인터폰으로 장인의 얼굴을 보고 누구인지 짐작하고 자기만의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는 딸아이가 문을 열어준 다음 무슨 일을 벌였고 마침 집으로 돌아오신 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고 저에게 전화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 전화를 받고는 눈이 뒤집힌 채로 바로 차를 돌려 집으로 향했어요. 다행히 집과 그리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게 아니라서 10분도 안 되어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나 나쁜 상황이 일어났으면 어쩌나 요동치는 심장으로 급하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불안해서 가는 도중 신호가 걸릴 때마다 욕만 나오더군요. 일단 전화를 끊자마자 경찰을 부르고 재빨리 집에 가보니 어머니가 지르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으신 어머니라 큰일 났다 싶어 황급히 문을 여니 장인과 장모, 아내가 거실 한복판에서 어머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사료가 밥그릇 3개에 담겨 있고요.
일단 딸아이와 어머니가 멀쩡한 걸 확인하자 안도감이 몰아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당장 장인의 멱살을 잡고 뭐 하는 짓이냐고 윽박질렀습니다. 장인이 멱살 잡힌 상태에서도 제 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삿대질을 하더군요. 어떻게 키우면 애가 저렇게 싸가지가 없이 크냐면서요. 그 말에 저희 어머니가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딸년보다는 우리 하영이가 훨씬 잘 자랐다. 어디서 되먹지도 않은 딸년 데리고 와서 사기 행각을 벌이려고 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인간도 안 되는 것들 우리 하영이가 잘 알아보고 대우해줬구만. 뭐? 니들은 여기 있는 개사료도 아까워. 우리 아들한테 그따위로 대접할 땐 언제고 제대로 대접해주니까 은혜도 모르고 소리를 질러? 무슨 상황인지 물어볼 여유도 없이 일단 장인과 장모 아내를 현관까지 내쫓았습니다. 끝까지 나가지 않으려 하길래 경찰 불렀다고 당신들 발로 나갈 건지 아니면 경찰서 가서 조사받을 건지 정하라고 했더니 아내가 울더군요. 자기 딸 만나러 오는 건데 뭐가 잘못됐냐면서요. 온갖 불쌍한 척을 하며 아이에게 엄마가 많이 보고 싶었다나 뭐라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 아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줌마 누구야? 나 엄마 없는데. 당신 같은 여자가 내 엄마라고? 격 떨어지게. 제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만 좀 해. 아이가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이렇게 말하자 장인 장모가 얼굴이 시뻘개지는 게 참 볼만했습니다. 결국 끝까지 나가지 않고 난리를 부리다 경찰이 와서야 상황이 정리됐네요. 바로 아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상담을 받아보니 집안에 있던 아이가 문을 열어줬다고 해도 집 주인인 제가 퇴거를 요청했는데 나가지 않고 버텼기 때문에 퇴거 불응죄를 물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변호사와 함께 지금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관에서는 그렇게 소리소리 지르며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돈 얘기 나오니 입을 다물고 잘못했다며 바로 태도를 바꿔서 싹싹 빌고 있지만 그 사람들 실체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리가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저희 집에 올 생각을 말았어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밀어붙여 죄를 물을 생각입니다. 사건 이후로 집 주소가 밝혀졌다는 게 찝찝해서 접근 금지 신청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모를 후의 상황을 대처하려고요. 아파트 경비가 3원만 편이라 누군가 열어주지 않으면 외부인이 들어올 수 없고 이날은 딸아이가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지만 얼마나 비열한 사람들인지 잘 아는 만큼 많은 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몰라 아파트 경비실에도 처가 사람들의 인상착의를 설명하고 사진도 보여드렸고요. 다만 사건과는 별개로 아이가 그들이 누군지 알면서도 문을 열어준 이유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태까지 아이가 가끔 엄마의 존재를 궁금해하면 숨기는 것 없이 솔직히 대답해왔고 저번에 식당에서 장인을 만나고 나서도 저 사람이 장인이라고도 알려주었어요. 괜히 속이고 숨겼다가 아이가 더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도 문을 열어줬다는 게 혹시 저에게 말 못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닐까 해서 그날 저녁에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혹시 엄마가 궁금하거나 그리운 거면 솔직하게 말해달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아이도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정하더군요. 자기는 할머니도 있고 아빠도 있는데 자기 버리고 간 무책임한 엄마가 왜 보고 싶냐고 했어요. 나는 그냥 그 여자랑 할아버지가 아빠한테 그렇게 못되게 군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때 식당에서 만났을 때도 아빠가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뒤에 내가 있어서 참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리니까 생각 없는 척하고 속 시원하게 뭐라도 하고 싶었어. 무슨 짓 해도 아빠보다는 내가 하는 게 더 나을 거 아니야. 아빠는 날 위해 그렇게 고생해왔는데 나도 그 사람들한테 뭔가 복수라도 하고 싶어서. 그때 라면도 아깝다고 했다며 그 할아버지가. 그런 인간한테는 개사료도 아깝지. 장인과 장모 아내가 처음 집에 와서 인터폰을 누를 때 제 지인이라며 거짓말을 쳤지만 아이는 장인의 얼굴을 보고 무슨 상황인지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마침 어머니도 나가서 없었고 복수를 하려면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에 문을 열어줬는데 아내라는 여자가 오자마자 딸을 보고 사랑한다느니 보고 싶었다느니 가식적인 말을 잔뜩 쏟아내며 껴안고
제 욕을 하면서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살자고 했대요. 그러면서 제가 가정폭력을 일삼고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제 쪽에서 아이를 보는 걸 막아서 여태까지 만나지 못했다는 거짓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숨기지 않고 모든 걸 아이에게 털어놓은 게 잘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는 묵묵히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오는데 힘들었을 텐데 밥이나 먹으라며 장인과 장모 아내를 식탁에 앉히고 그 자리에서 밥그릇에 게사료를 부어 수저도 없이 대접했다고 해요. 아이가 형제도 없고 외로울까봐 이 집으로 이사 오면서 강아지를 키웠거든요. 그런데 그 대접을 하자마자 장인과 장모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세상에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했다고 해요.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우리 아빠한테는 사람 취급도 안 해주고 아직까지도 거짓말로 아빠를 괴롭히면서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들에게 게사료라도 주는 걸 감사히 여기라며 우리 강아지 밥을 나눠줘서 강아지한테 미안할 뿐이라고 말했더니 글쎄 아이에게 손을 올리려고 했답니다. 그때 마침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와 소리를 지르면서 장인과 장모를 맞고 식탁에서 끄집어내 거실까지 밀어냈고, 곧 제가 와서 다행히 큰일이 나지 않았다고요. 아이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와 어머니가 조금만 늦었어도 무슨 일이 났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더군요. 아이가 괜히 저 때문에 위험을 감수한 것만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는 아빠 일은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 절대 그 사람들과 마주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아이도 알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래도 아빠한테도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아빠 편이 있다는 걸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그 사람들도 똘똘 뭉쳐서 아빠를 괴롭히는데 나랑 할머니도 한 번쯤은 그랬으면 좋겠어서 할머니랑 아빠랑 같이 그 사람들이랑 싸우면서 속 시원하기도 했어. 나는 정말로 그 여자가 날 낳았다는 게 싫어. 나한테 엄마는 아빠랑 할머니야. 그러니까 아빠도 그런 거 물어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이가 수줍게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마음이 참 고마워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결과야 어찌되었든 제 마음까지 생각해서 저 대신 조금이나마 복수하고 싶었다는 딸아이의 마음이 참 고맙더군요. 요즘은 시간을 더 쪼개어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놀라신 것 같아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게 하고 좋은 데도 많이 놀러가고 있어요. 못난 아들 때문에 계속 고생만 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은데 딸아이가 제가 없을 때 제 몫까지 어머니께 효도를 하고 있어 기특합니다. 아내라는 여자는 아이를 이용하여 힘들게 지켜온 저희 가족을 다시 한번 파탄 내려는 속셈이었겠지만 저희 가족은 오히려 그 일 이후로 더 돈독하고 화목한 가족이 되었네요. 사연을 쓰면서 그동안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년 전 겪었던 서름과 늦게 성공하면서 겪었던 고생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네요. 참 길고 고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예쁜 제 딸이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었고 그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끈끈한 가족이 되어서 지금 저는 그 누구보다 행복한 가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다시 그때로 돌아가게 된다고 해도 그 모든 고생을 감내하면서도 저는 딸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할 것 같아요.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사업에 성공한 일도 예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부를 축적한 일도 아닌 딸아이를 태어나게 한 일이니까요. 비겁한 장인과 장모, 아내가 어떤 죗값을 받을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렇게 예쁜 딸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지 못한 것도 아내라는 여자가 받은 하나의 형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저와 꾸린 가정도 모자라 남의 집 가정까지 파탄내고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여기저기 빌붙으려고 하는 나이 든 아내를 보니 구질구질하기만 하네요. 이 사연을 마무리하며 저도 그 여자와 그 집안 사람들에 대해 모든 걸 잊고 제 인생에서 송두리째 잘라내려고 합니다. 사연을 쓰기 위해 아내나 장인, 장모라고 칭했지만 두 번 다신 그들을 입에 올리는 일도 없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이 제 인생에 함부로 들어오더라도 가족을 지킬 수 있게 저는 더 단단하고 강한 가장이 될 것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